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IT. 월요일에 만나는 IT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일론 머스크 이야기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머스크 형님에 대한 소식이 세 가지가 연달아서 이번 주 화두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좀 풀어서 깔끔하게 쉽게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가보죠. 일론 머스크가 xAI라고 하는 회사를 만든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회사가 조금 독특한 게 뭐냐면요. 옛날에 AI.com이라는 사이트가 챗 GPT에서 사서 바로 연결해서 쓸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AI.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이 회사 x.AI라는 회사로 넘어가게 돼요. 이 회사에서 작정을 하고서 만들겠다라고 선언했었는데 드디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만든 챗 GPT와 비슷한 채팅형 AI, 챗봇의 이름이 그룩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고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쭉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랑들을 해놨습니다. 심지어는 역시 가장 큰 광고? 홍보 채널이라고 하면 일론 머스크 본인의 채널이죠. 이 채널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기네가 만든 걸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뛰어나다는 얘기를 하고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농담식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코카인 어떻게 만들어야 돼? 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농담이었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 그러죠. 약간 좀 일론 머스크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좋으냐니까 그거를 흉내내서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한국어 버전을 바꿔서 보도록 하죠. 그러게 대한 걸 보게 되면 은하계 히치하이커 가이드를 모델로 한 AI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의 모든 것에 답하고 훨씬 더 어렵게 심지어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 은하계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에서 감명을 받았던 분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지금 은퇴를 했지만 그리고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바로 일론 머스크 이런 분들이 있었었는데 그 얘기가 들어갔고 이 자체가 좀 농담 형식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 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것들 얘기 나왔죠? 인류 최대한 혜택을 주는 AI 도구를 구축하고 있는지 글쎄요. 이건 좀 봐야겠지만은 본인이 하는 것들을 지금 여정이라고 여행 중이다 라고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비교 분석을 해놓은 겁니다. 라마라든지 GPT 3.5라든지 팜 이건 이제 구글 거 얘기를 하는 거죠. GPT-4 이거 비교했었을 때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인간적인 평가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는지 수학을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는지 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강력하기는 하지만 오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 좀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그거예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사실 챗 GPT가 인기를 얻었던 이유가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자랑만 한 게 아니라 사이트를 갖다 놓고 거기서 직접 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 해줬었죠. 그러면은 GPT 그룹은 어디서 써야 되냐면요. 트위터, X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액세스 코드를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료 사용자가 앞으로는 되셔야 돼요. 유료 사용자들한테만 이걸 풀 계획인 것 같습니다. 금액이 $16 정도거든요, 월에. 챗 GPT가 $25 정도니까 그거하고 비교하게 되면 현저하게 저렴한 금액이에요. 대신에 과연 얘가 어느 정도까지 답을 잘 해줄 수 있는지 이걸 모르는 상태이다 보니까 섣부르게 돈을 내기는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뭐 대신에 프리미엄 유저라고 한다면은 프리미엄 내가 어차피 쓰고 있는데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왔으니까 이걸 안 쓸 이유는 없겠죠. 이제는 탄생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고 앞으로 챗GPT 그리고 빙 우리나라 하이퍼클로버까지는 아니겠지만 일론 머스크의 이 X라고 하는 우리 그룹 AI 이런 것들까지도 통합을 해서 누가 가장 뛰어나냐 내년에는 그 1검을 가룬다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큰 전투가 한번 벌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용해보고 싶은데 국내에서는 프리미엄을 쓰더라도 혜택이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을 그렇게 챙겨줄 것 같지도 않고요. 간혹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 X라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X라는 말이 됐다 이러면 이게 쓰잖아요. 그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을 하는데 이 일론 머스크가 원래 옛날부터 X라는 이름을 좋아했습니다. X가 미지수라는 걸 뜻하기 때문에 스페이스 X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트위터도 X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AI 이름도 XAI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었죠. 이 관점에서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얘기 가보죠.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사업, 우주 인터넷이죠.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이 사업 참 여러 번 이야기 드렸었고 저도 관심이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드디어 손익분기점, 돈을 벌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역시도 머스크가 언급을 했던 거예요. 스타링크가 모든 활성 위성의 과반수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위성 중에서 스타링크 숫자가 지금 제일 많거든요. 내년 중에는 과반수 이상이 될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발사된 모든 겁니다. 현재도 발사한 것들은 많은데 제가 이게 작년 기준이었었나? 3,000개 이상이 발사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활성화되는 거는 1980개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 이상 우리가 다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인데 내년엔 다 뛰어넘을 거다. 정말 무지막지하게 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기업 가치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이 가치 핵심으로 여겨진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스페이스X 자체가 돈을 많이 벌고 있기는 하지만 현금이 필요한 거예요. 나사랑 계약을 해서 우주로 배송을 하는 것들, 로켓 배송을 하는 것들, 로켓 발사해 주는 것들, 이게 주기적인 수익 모델이 계속 이어지기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커머스적인 측면에서도 소매 쪽에서도 계속해서 돈을 좀 벌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스타링크는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인 거죠. 5,000개가 넘는 위성을 발사했고 42,000개까지 가겠다라는 얘기도 나왔었죠. 가입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요즘 신문들에 많이 얽혀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스타링크 통신망 운영 중단 결정했다라는 것들은 이제 아니었었다라는 얘기가 다시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우려가 되는 건 군사적인 목적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중국도 열심히 날리고 있는 중이죠. 스타링크 손익 분기점에 도달했으니까 아마도 곧 상장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이것도 지켜봐야죠. 앨런 머스크가 상장시키고 난 다음에 돈이 없으면 상장을 시킬 텐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본인의 성격상 그냥 계속 가지고서 흔들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사이버 트럭에 대한 소식이 드디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버 트럭 나온다 안 나왔었는데 이제 내년에 실제 출시가 된다는 얘기도 있죠. 저도 너무나 한번 타보고 싶기는 한데 이걸 주문했었을 때 국내에서 과연 잘 타고 다닐 수 있는지는 두렵습니다. 이 크기가 문제가 되는데요. 한 예약 구매자가 온라인 포럼 사이트에 올린 내용이 있어요. 충전 중인 사이버 트럭을 보고 나서 가정용 테이프로 싹 한번 측정을 해보고 나니까 뒷 범퍼 너비가 182, 전체 너비가 198 정도더라. 생각보다 아주 크질 않았다. 그러면서 비교 대상이 나왔던 겁니다. 테슬라 모델 S하고 비슷한데? 이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테슬라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단이거든요. 모델 Y도 아니고 X도 아니고 S하고 좀 비교를 했다라고 하니까 이 정도면은 그러면은 크진 않겠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사실 그 전에 나왔던 얘기도 사이버 트럭의 너비를 208cm로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또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는 하는데 과연 이 대단한 디자인을 타고 다닐 용자분이 우리나라 1호에는 누가 될지 내년엔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IT 이야기 제가 이것저것 준비를 했다가 오늘은 앨런 머스크 스토리 3가지가 나온 게 있어서 이렇게 3가지를 한번 정리해봤고요. 다음 주에는 AI에 대한 소식들로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정리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GPT 그룹 사용하게 되는 대로 바로 의견 남겨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그룹을 지금 써보신 분들 있으시면요 역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타링크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 해외에서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소식들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게 되면 더 풍성하게 채널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의견 꼭 댓글 한 번씩 남겨주세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전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일상 IT였습니다.